자, 저희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좀 살펴볼 텐데, 자, 한국갤럽 조사 이번에 개요부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데일리 오피니언 제 557호 네. 9월 첫 주입니다. 예, 이번 조사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역시 진행이 됐고요.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네.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번 예. 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네. 동률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33%가 긍정률, 됐습니다. 직무 예, 긍정률이 긍정률이 33%. 예. 부정률은 부정률은 58이니까 1% 포인트 하락했는데 역시 횡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 60% 10명 중 6명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시고요. 33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은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뭐 지난주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비슷하고 2주 전, 3주 전 뭐 이 정도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랑도 뭐 2% 포인트 차이니까 예. 뭐 33에서 35 사이를 7월부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이유로 직무수행 긍정평가를 하고 부정평가했는지 이것도 함께 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죠. 예. 자유응답식으로 받은 겁니다. 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부정평가 이유,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에게 긍정평가 이유를 물은 건데요. 자, 긍정에는 외교라는 응답이 이제 7% 포인트 많아져서 26. 그리고서는 두 자릿수는 없습니다. 두 자릿수 저 밑에 뭐가 있냐면 네,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예. 그다음이에요. 모르겠다. 하하. 내지는 응답을 하지 않겠다. 외교의 긍정평가. 몰빵이네 거의. 예. 몰빵돼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하시는 이유 중에 1등은 외교가 네. 7% 포인트 많아져서 26이다. 나머지 두 자릿수는 없습니다. 음,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게 조금 잦아들었는데 5% 포인트 빠졌지만 네. 16%로 1위. 외교가 12%, 경제 네. 민생 물가가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네. 단일 이슈로선 1인데 밑에 역시 항상 일본 관계는 따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죠. 4%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요게 그래서 20% 정도 되는 거고요. 홍범도 흉상 이전 역사관 문제가 3%. 딱 이렇게 딱 집어서 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단일 이슈로. 단일 이슈로. 밑에 보시면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잼버리가 또 아직도 안 죽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역시 또 해병대 수사 외압 네. 이 1% 등장을 했고요. 해병대 수사 외압이 처음 이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반면에 외압 의혹도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안도 이제 발의를 했어요. 통과될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문제 외압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보면 여론에서도 이 사안을 그냥 특히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딱하니 드러났다라는 게 네. 1%이지만 글쎄요 이렇게 단일 이슈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해병대 수사 외압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것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꽤 부정평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보셨을 텐데 네. 해병대 수사 이제 외압이 있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에 벌써 60% 내외로 네. 상당히 그 높은 비율로 그러게요. 외압이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병대 수사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뭐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이 맞다라고 하는 응답은 역시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요. 네.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대통령실은 다 악재가 돼버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횡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랑 똑같아가지고 긍정평가가 이제 하방 압력이 사라졌구나. 이제 여기서 지지선이 형성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단일 이슈들로 따지면 홍범도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이게 어떤 뭐 외부적인 그 이슈가 발생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정부 사이드에서 그냥 나온 건데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악재다.
이러면 사실은 스스로 자기 무릎에 도끼를 찍고 있다. 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좋지 않은 악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윤석열 예. 대통령의 지지율 뭐 전략적으로 보면 예. 지지층 결집, 음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열렬한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총선까지 이제 플러스 해가면서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지지층이 어느 정도인지 콘크리트 지지층 어느 정도인지는 좀 대충 확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30%뭐 초반대는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확장하기 위해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역사관 문제, 그러니까 이른바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이나 잼버리 문제나 양평고속도로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거나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속 몰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홍범도 흉상 이전은 사실은 다른 이슈에서 너무 이제 수용도가 안 좋고 평가가 네.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제기를 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날 일이 아닌데 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악재가 돼버렸다. 이 이념 프레임을 좀 자극해서 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률을 좀 유지하거나 높여볼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요. 네. 그런데 등장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충수가 되는 예 자충수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자유 또 이른바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공산 정체주의 맞서는 상황, 그러니까 이념 전쟁, 이념 관련해서 이걸 제일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제일 내세우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게 한 50년 전이라면 네, 이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도 당시로 따지면 우리가 국력이 별로 안 되니까 북한도 이제 상당히 큰 위협이고. 위협적이었었고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가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게 북한이 지금 이제 경제적인 사정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뿐이지 이 전쟁 수행 능력도 이제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북한이 이제 공산 전체주의고 거기에 이제 그 맹종하는 세력이 있다면 뭐 어떻게 색출해야 된다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이게 와닿을 세대가 새마을운동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위에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60, 70대 이제 뭐 이미 좀 뭐랄까 은퇴하신 그런 분들일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범도 막 이렇게 자극하고 하는 것들이 더군다나 20, 30대 이 청년들이 봤을 때 과연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 실체가 불분명한 데다가 너무 과거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외계인하고 싸운다고 하면 이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계 생명체. 예, 외계 생명체. 그러면 20, 대응해야 30대가 된다. 반응할지도 모르죠. 예. 영화도 꾸준히 나와주니까 그런 거는 요새 그게 안 나오잖아요. 영화가 옛날 우리 또리 장군 많이 나왔는데 토리장. 근데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게 예. 흥미거리가 안 되니까. 외계인 침공설 이게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젊은 그게 층에는.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 네. 최근에 무슨 뭐 바이러스가 등장했는데 그게 외계 생명체인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낫지. 이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각을 잘못 잡았어요. 각을 조금 더. 잘못 잡았는데 넷플릭스를 좀 보셔야 돼요. 넷플릭스. 예. 예. 거기 보면 외계인들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이상한 생물체도 나오고. 예. 그래요. 지금 현 세대의 감수성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총선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제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막 강승규 수석이 공개된 녹취에서 막 하고 이랬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는 참 갑갑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글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악재가 더하고 있는데 자 그럼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평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30% 초반대로 더 올리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누군가를 때리고 뭐 악마화한다고 해서 내 지지도가 올라간다. 그 정도의 범위는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죠. 국정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예, 예. 이런 분석이신데. 그래서 상대를 잘못 골랐다. 네. 공산 전체주의 세력보다는
뭔가 좀 세고 도전 정신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뭐 따로 잡아야죠.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잡힐 것도 아니고 네. 또 뭡니까 기시다 총리하고는 너무 친해졌는데 보니까 기시다 총리 이제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화합적으로 풀지 않고 네. 경쟁 관계로서 풀려고 했을 때 그 경쟁 상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게 이제 이미지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난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이게. 네. 그런데 공산 전체주의라고 했을 땐 별로 이제 다가오지 않고 이념. 그리고 나서 이제 홍범도 장군님 그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와닿지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네. 제가 봤을 땐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이전이나 그 해병대 박정훈 대령 네. 요 관련해서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보수적 가치하고 보수의 가치하고 맞지가 않아요.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무래도 공동체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군인들이 좀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데 네. 이게 목숨 바쳐서 싸운 그 군인들에게 이제 명예를 뺏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거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이거 보수의 가치하고 안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보수가 아닌데 이거 그렇죠.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진정한 보수라면 네. 아니 평생을 해병대에서 몸바쳐 일했던 분에게 사실은 명예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명예를 뺏겠다라는 거고요.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죠. 홍범도 장군 굉장히 노력한 네. 그런 어떤 독립투사인데요. 그분을 이렇게 이제 홀대하는 거는 이게 맞지 않죠. 그러면은 이건 보수, 중도 다 잃는 거예요. 진보는 당연히 진보에서는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진보 성향자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 해병대 이 최상병 건도 지금 해병대 지원율이 역대 최저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상병 이 순직 사건 이후에 기신전의 해병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러게요. 내 아들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이고. 안 보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세대포 이론이라고 해서 고령층과 아니면 젊은층, 젊은 특히 이제 청년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좀 해왔었는데 해병대 이 사안과 홍범도 장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병대는 특히 이제 젊은층이 언제 와닿는 것이고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같은 것도 노년층에서 보면은 그렇죠. 우리 이 무장 투쟁을 했던 항일 투쟁을 했던 우리 장군님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홀대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상대가 좀 상대를 잘못 잡으신 거죠. 예. 그래요. 세대 포위론이 포위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러면 이제는 이런 이슈들만 나오면 그럼 포위를 당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빨리 전환을 하지 않고 이걸 계속 끌고 나간다면은 정리가 안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를 봤을 때 뭐 20%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잠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모닝 컨설트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모닝. 예, 여기 혹시 있습니다. 보셨나요? 자, 모닝. 여기서도 뭐 지난주하고 같죠. 기시다 총리 바로 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가 맨 밑에 있습니다. 체코는 정말 굳건히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꼴등인데. 오랫동안. 그런데 이게 지난주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스어프로브하다라는 게 약간 늘었어요. 늘었어요? 예. 지금 이거 저기 추세 보이는 거 유료로 전환돼 가지고 못 보는데. 근데 이거 쓰세요. 약간 늘었어요. 개인적으로 돈 좀 써야 되나요? 하시면 근데 여기 74, 여기 73이잖아요. 거의 숫자 비슷해졌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건 또 기시다 총리랑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10% 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하위권의 다툼이 그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22등이냐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시다 총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25%.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니치죠? 마이니치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28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33이었다가 예. 이게 저기 뭐냐 쭉 빠져서 숫자가 어디 갔어? 숫자가 네. 예. 26? 28. 28. 예, 밑에 있네, 예. 28. 내각 지지.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부정 평가가 예. 65까지 치솟았죠. 많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따지면은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네. 이제 여기 모닝 컨설트로 오면 기사 총리는 온라인 조사랑 저 마이니치하고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온라인 조사. 네. 그러면 이제 하도 바닥을 끼다 보니까 네. 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뭐냐 마이 넘버 카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아들 문제도 있었고 그 와이프 문제도 있었고 네. 부인 문제도 있었고요. 인기가 예, 없네요. 인기가 기사 있을 총리도. 게 없죠. 게다가 이제 이거 후쿠시마 제대로 설명 안 했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21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갤럽에서는 지금 33? 얼마냐? 12% 예, 포인트 33이죠. 예, 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전화조사에서는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기사 총리처럼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면 전화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21%이 온라인이잖아요. 네. 온라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예, 악재가 계속 겹치면 기사 총리 악재가 계속 겹쳤죠. 네. 예, 대형 악재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 국정 긍정률 33% 나온 거 이것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악재가 계속 겹치면 안 된다. 그러면 악재가 계속 겹치느냐? 여기 보니까 네. 예, 다시 여기로 돌아왔지만 홍범도 장군 잼버리 예, 아직도 있습니다. 해병대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 지금 아직 끊이지 않는 게 여기에 바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 후쿠시마 오염수 뭐 방류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요.